안녕하세요. 정신분석 클리닉 피아노의 박우란입니다. 또 오랜만에 제가 만났어요. 그쵸?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떨지 말고. 안녕하세요. 회사원 배소연입니다. 음, 오늘 우리가 하기로 한 게 저기잖아요. 그 프랑켄슈타인. 네, 요즘 되게 그래도 핫한 영화에 네. 관객 수가 되게 그 많았던데.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이 어, 유명해서 그 감독 잘 네, 아세요? 저는 이 사람의 이 감독의 특징이 약간 기이하고 좀 어, 없는 가상의 현실을 구현하는 사람이라 제가 그런 것도 잘 성정에 맞지 않다 보니 본 영화는 하나도 없는데 이번에 처음 어. 봤어요. 저도 네, 이름은 굉장히 저도 많이 들었는데 무슨 네. 이 사람 영화가 어, 넷플릭스에 있는 것도 피노키오? 뭐 요새는 어, 이런 뭐 원작이 있는 제품을 좀 리메이크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어떤 작품이 있는지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없네요. 그래요. 그래서 사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이 되게 워낙 오래된 고전이고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때까지 제가 여기에 그 관심이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영화가 되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프랑켄슈타인이 괴물 이름이 아니라는 거를 이 영화를 보고 어, 알았어요. 이 영화를 보고 네. 그 왜 프랑켄슈타인이 그 괴물을 만든 네. 아버지잖아요. 네. 창조자. 네. 라고 보통은 이제 지금 뭐 비평가들에서 그렇게 해석이 네. 되고 근데 저도 이제 원작이나 이걸 보지 않아서 그거를 비교하는 거는 뭐 진짜 문화평론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어, 일단 가여운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맞죠. 네, 저도 그 그랬어요. 가여운 것들이 어떤 유아기적 체험을 어, 대신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세상에 던져진 어떤 한 인간의 그냥 나 같은 그래서 어디에 이입하면서 봤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그 창조 피조물 피조물. 그게 네, 원래는 여기서는 영화에서 이름이 없잖아요. 네, 그냥 이름 없는 네, 존재잖아요. 어, 근데 저도 거기에 동화가 됐고 네, 그 영화에 나오는 여주인공인 엘자베스도 그 음, 피조물에 굉장히 동화했고 네, 그 피조물을 지키면서 네,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 영화가 울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영화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쓸쓸하고 굉장히 좀 눈물이 많이 네, 났어.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빅터 이제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그 창조자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영화가 쓸쓸하고 되게 고독하고 마음이 뭔가 되게 아리게 느껴졌던 거는 그 괴물, 그 이름 없는 존재의 외로움이라고 그 존재의 외로움이라고 해야 되나? 음, 고립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가 굉장히 많이 좀 느껴져서 그런데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제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매우 정신분석적인 지점이 뭐냐면 그 인물을 바라보는 남성적 관점과 여성적 관점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우리도 그 괴물에게 훨씬 더 그 관점에서 이입이 돼서 보고 아마 남성들도 그 괴물한테 이입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남성들은 좀 더 아버지와의 어떤 그 부성적 권력에 대한 어떤 지점을 좀 더 부각해서 보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 생각을 했고 네, 근데 여성적 관점이라는 거는 우리는 그 엘리자베스처럼 그 존재가 가지는 나약함이나 결핍 네, 그 고통에 집중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좀 더 쓸쓸하고 저도 슬펐다. 네. 근데 그 남성적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음, 등장하는 인물이 저는 또 그 선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그 위기의 관찰자 시선. 순간에서 음, 그 뭐지? 그 얼음 북극에 갇힌 그 선원들을 굶어 죽어가는 선원들을 데리고 빅터를 구조해서 끝까지 그 얘기를 듣잖아요. 그 고집 막 그런 게 어떤 현실의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비춰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왜 이 엘리자베스라는 여주인공이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 여주인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뻐요. 너무 되게 네 매력적이죠. 인형같이 생겼어요. 이 여주인공이 나왔던 영화 님포매니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라스트 폰트리에 감독 영화가 되게 네. 난해하기로 네. 유명한데 전 그 감독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음, 변태적인 거. 네. 근데 이제
이 그 여배우가 그 영화에 나왔었는데 나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남성적 선장 그 엘리자베스. ним포매니악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상담자가 나와요. 네, 들어주는 사람. 네, 그리고 여기서도 그 선장이 일종의 제3자의 시선, 네, 듣는 자의 네. 위치이기도 하면서도 지금 소연 선생님 얘기한 대로 단순히 객관적이거나 관찰자의 시선만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 그 남성적 관점이 네. 있는 게 책임을 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원들을 책임지고 선원들을 관리하면서도 내가 선택한, 내가 구출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 한 사람을 버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원은 여성이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라기보다는 다 나의 일부니까 네. 그 괴물로 인해서 선원이 죽어나가도 내 일부를 희생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어떤 지점은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간다는 이게 굉장히 좀 남성적 관점이었던 것 같고 이 남성적 관점은 저는 어떤 면에서 여성의 환타지 같아요. 뭐 남성들의 환타지일 수는 왜냐하면 진짜 그런 책임지는 사람이 실제 남성들한테 있을까요? 음. 있어? 노 코멘트. 위험한. 네, 저기 그나 앞에, 극도의 남성성이라는 거는 억압된 여성성이라는 말도 되나요? 좀 다른가요? 좀 다르긴 해도 근데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 왜냐하면 억압된 여성성 우리가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남성이라고 했을 때는 여성성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좀 경직되거나 혹은 아주 철저하게 규칙이나 어떤 자신들의 질서 혹은 어떤 그런 그 세계 안에서의 철저한 남성성을 강조하는 데는 여성성이 상당히 억압되어 있고 왜냐하면 이게 남성으로 태어난다고 무조건 여성성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이 여성성 남성성의 문제를 이제 제가 이 정신분석의 언어로는 히스테리 구조, 강박 구조 이렇게 오늘 이 얘기를 계속 할 건데 그런데 다 가지고 있는데 문화나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그게 많이 억압이 될수록 더 남성적 구조로 가고 그러니까 덜 억압된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여성성이 발화가 많이 돼요. 남성들도. 그런 측면에서는 빅터라는 인물은 어쨌든 남성성을 더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빅터를 중심으로 설정되는 관계들도 다 그런 파괴적인 남성성의 결과들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 빅터. 우리가 이제 빅터 이야기 사실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여기는 이제 메모리를 많이 했는데 그 파일이 뭐야. 근데 이제 네. 사실 그 인물마다 이게 고전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그 정신분석적 논의의 그 캐릭터들이 되게 많았고 꽤 전형적인 어떤 캐릭터들이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괴물은 그 영화 가여운 것들의 벨라의 약간 남성 버전, 네. 흑화된 버전이라고 했는데 네. 이 영화는 네. 그 영화 가여운 것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느낌과 그 우스꽝스럽지만 상당히 좀 밝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굉장히 기괴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좀 슬픔이 들어가 있고 좀 흑화된, 그러니까 그 흑화됐다는 게 그 남성들 관점에서의 어떤 고독함이라고 해야 될지 그들 그게 존재의 그럴 수 어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게 음. 벨라는 되게 똑 부러졌잖아요. 가여운 것들에서는 이게 어떤 인간의 성장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근데 여기서의 괴물 그 크리처 피조물은 어쩔 줄 모르는 것 같거든요. 끝내는 그냥 방황하면서 살아가겠구나 하는 허함을 남기는 남상들이 외로움과 고독을 이런 식으로 느끼나요? 그게 남성의 본질이에요. 뭐 벨라가 좀 여성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 어, 알게 되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남성의 본질이고 이제 이건 정신분석적 관점입니다만 그리고 그 벨라가 그 여성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남성성, 여성성을 얘기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덜 억압된 거, 그러니까
여성성이 많이 억압된 존재가 남성성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건 왜냐하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출발은 엄마잖아요. 네. 이 여성에게 출발하기 때문에 첫 대상, 첫 눈맞춤을 하는 대상이 엄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빅터가 폭력적인 남성이 되잖아요. 말하자면 네. 실제로 막 뭐 폭력을 가하진 않았어도 그러니까 그 빅터와 아버지와의 관계. 그런데 이 남성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부성적 혹은 그 폭압적인 아버지에 대한 분노나 이런 열등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발화되느냐도 이슈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빅터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렇게 왜곡이 되고 꼬꾸라지는 건 그 엄마에 대한 연민, 맞아요. 사랑이 엄마를- 있잖아요. 근데 네. 엄마에 대한 사랑인데 그 엄마에 대한 연민과 사랑, 그리고 그 엄마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네. 증오. 그런데 그 아버지와 내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네. 자기 분열. 맞아요. 이게 이제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빅터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면서 이제 그 빅터의 캐릭터를 이 분석적 용어로 하면 자기애적 강박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강박적이다 히스테리는 일반 심리학에서 말하는 히스테리칼 뭐 강박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박 구조를 그러니까 남성 구조, 히스테리 구조를 여성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생물학적인 성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빅터가 그 아버지 굉장히 권위적이고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을 네. 가지잖아요. 아버지가 무섭고 네.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앞에 있는 빅터는 굉장히 유약하고 좀 모질이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모질이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런데 그런 약한 아버지 앞에서 그 강한 존재 앞에서 약한 자기 자신은 엄마하고도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나면서 제가 자기애적 강박증자라고 하는 건 끝판왕인 건데, 그 괴물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 강박증자의 자기 자아라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자기 자아를 형상화해 놓은 게 그 괴물인 거죠. 근데 뜻대로 탄생하지는 않았잖아요. 그게 자아의 역설인 거예요. 아, 네. 우리가 자아에 압도당하면 정신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빅터가 망상인데 망상을 실현하는 환타지잖아요. 이게 이제 네. SF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자아가 형성이 되죠. 외부로부터.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자아에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하면 정신병인 거예요. 이게 이 정신분석에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형상화된 이미지로 표상화된 게 그 괴물인 거죠. 이제 제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영화가 되게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이런 이제 어떤 신랄한 논의의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되게 시적이야. 언어들이 네, 맞아요. 굉장히 시적이고 네. 철학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훨씬 더 좀 매혹적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사를 몇 개 쓰고 싶었는데 미처 쓰지는 못했는데 대사 많이 기억에 써놨었는데. 남는 어. 장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사 중에 제가 대사 많이 썼었는데 오늘 그 대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있어요. 이게 강박증자의 전형을 드러낸 대사가 하나 있는데 빅터가 엄마가 죽었을 때 어떤 표현을 하냐면 우주의 한 기퉁이가 도련해지고 창공이 영원한 암흑으로 가려진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상실감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상실을 했을 때 히스테리 구조와 강박 구조가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자, 엄마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이 빅터가 나는 나의 일부를 잃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를 자기의 하나의 일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장이 네. 선원들을 괴물한테 잃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게 그냥 내 일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실감이고, 보통 히스테리 구조, 여성적 구조가 엄마를 잃으면 내 일부가 아니라 대상을 잃는 거거든요. 타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자를 통해서 또 나를 만나니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둘 다 나를 잃는 게 맞는데 이 느끼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공포를 느껴요. 그러니까 이 남성적 관점, 강박적 구조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 위치 이런 거에 위협을 받았을 때 제일 공포를 느끼고 자기 보존에 목숨을 거는 게 이제 강박 구조인 거고, 히스테리 구조는 상실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버려진다고 느껴지잖아요. 네. 엄마를 잃으면 버려졌다고 네, 느끼는 내가, 거예요. 네. 타자로부터 내가 출발하기 때문에 엄마를 잃었는데 내가 상실한 게 아니라 내가 버려진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감각과 인식하는 어떤 구조가 다른 거죠. 이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런 대사 하나하나들도 굉장히 저한테는 시적이면서도 이 감독은 또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잘, 그, 메이킹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주의 한 기퉁이가 도련해지고 창공이 영원한 암흑으로 가려진다는 게 자기를 잃으면서 자기가 사라지는 상태가 되니까 네. 완전히 이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빅터의 어떤 광기, 음. 그